고이케 유리코라고 도쿄 도지사가 있습니다. 도쿄 도지사가 한 말이 그거예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네. 이 말을 자유한국당 쪽 사람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너무 잘 통한다. 두 사람들끼리. 역시 한나라구나. 네, 와, 그래서 한나라당이라고 했던가? 나경원이 2012년 7월 박종진의 쾌도남마 인터뷰에 나와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북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반대 의사 표현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입장문을 발표했죠.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이제 뭐 3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창, 평양, 평화 뭐 이렇게 계속 그 이미지화 네. 시키는 작업을 네.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 100%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단일팀 문제 우리가 뭐 이미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단일팀이 갖는 효과 그런 것들이 주는 세계적인 주목도 이런 것들은 도외시한 채 지금 어떤 일부 세력에 의해서 나쁜 점만을 계속 부각시키는 뭐 그런 이야기, 뭐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입장문을 보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은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선수단의 규모, 북측 대표단 및 응원단 파견,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입장 등이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스위스 로잔에서 오늘 결정된 사항이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가슴 졸였던 우리 국민들께선 너무나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그동안 땀과 눈물을 쏟으며 훈련에 매진해왔던 우리 선수들 일부라도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남북 대표단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북한은 5명의 선수가 경기에 뛸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했지만 우리 대표단은 아이스하키 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명으로 합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북한 아이스하키 팀 선수가 3명 참가하는 걸로 뛰는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3명이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 북한이 참가하고 안 하고가 얼만큼 많이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평창올림픽으로 시선을 쏠리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글 트렌드 이야기를 하죠. 뭐 네이버든 구글에서든 구글 트렌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재밌는 사이트예요.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평창이라는 키워드와 코리아 올림픽이라는 두 개 키워드를 보면 사실 평창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평창이라는 검색어에 대한 트렌드는 이제 1월 들어서 조금씩 검색량이 늘어나는데 코리아 올림픽은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20일, 12월 26일을 만약에 이제 1로 잡았을 때 지금 현재는 한 5배에서 6배 정도. 그 정도 이제 검색량이 굉장히 늘어나 그래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뛰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주가 그래프였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순간부터 갑자기 검색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평창올림픽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물론 예. 뭐 우리끼리만 했다 치더라도 가까워지면 검색량은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폭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이제 핵무기 실험하면서 국제적으로 안 좋은 쪽에 시선을 계속 받다가 올림픽 참여한다 같은 동포 나라에 올림픽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지만 평창올림픽이 망하길 바라는 세력들에게 포지티브한 이야기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뒷면에 바라이 왜 북한이 참여하면 좋은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지금 좀 쉬시지. 일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그 정도 상황이 좀 엄중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 것 같고요. 평창올림픽만큼이나 안 좋은 쪽에 네거티브한 쪽에 검색 순위 1위 올라가고 있는 사람 하나 있죠. 나경원의 말하기도 싫은 나경원도 한번 틀기 시작하면 정말 줄줄이 나올 게 많은데 참. 자, 이거 평창올림픽이랑 상관없는 걸 하나 털게요. 예. 주호 경원. MB 그 의혹이 있었을 때 당시 나경원이 대변인이었잖아요, 당 대변인. 그래서 그때 이제 MB 커버 쳐준 게 그거죠. 주어가 없다. 그때 BBK 광원대 동영상에서 그 MB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동안 금융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실제 영상에 보면 MB가 사실 좀 못 배웠잖아요. 못 듣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주술 관계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경원이
거기에 주어가 없다. 그 문장에. 그래서 BBK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주어가 없기 때문에 네, 이명박이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가 주어 경원이라고 이제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나경원 씨가 올림픽 조직위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는 뭐 이미 방송으로 나갔습니다만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 요거를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있어서 남북 단일팀은 반대한다. 그것도 예. 한국에 있는 뭐 조직위원 이런 사람이 이걸 예. 보냈는데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의 이제 그 관련한 회의에서는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쓰레기 취급했다. 근데 이것도 뭐 반역행위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 반대 편지 보냈던 거하고 비슷한 기분이에요. 요즘 하던 짓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도 다 이쪽에서 했구나라는 거를 정말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해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반대하지? 그러니까 그 논란은 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단일팀 만들면서 이 스포츠의 어떤 본질적인 정신이 훼손시키면서까지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난하시는 거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단일팀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그건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예.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남북 단일팀을 우리 정부나 아이스하키 팀 이런 쪽에서 안 받아주고 따로 출전해 예. 라고 했다면 정반대로 공격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대사이고 지들 말대로 이명박이 유치한 이 행사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평창이 아니고 평양올림픽 요 지금 선동질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망해봐라 이런 건데 지금 대표적으로는 똑같은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 한국으로 따지면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처럼 고이케 유리코라고 도쿄 도지사가 있습니다. 도쿄 도지사가 한 말이 그거예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네. 이 말을 자유한국당 쪽 사람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너무 잘 통한다. 두 사람들끼리. 역시 한나라구나. 네, 와, 그래서 한나라당이라고 했던가? 나경원이 2012년 7월 박종진의 쾌도남마 인터뷰에 나와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북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반대 의사 표현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말고도요.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이 서한 보내는 게요. 아주 뭔가 취미처럼 나경원이 위안부 합의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일본에 서한을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스하키가 저도 같이 사는 친구가 아이스하키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하키 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어봐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아이스하키가 총 4쿼터로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그 4쿼터에 쿼터마다 이제 5명씩 나가는데 5명이 이제 일종의 엔트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5명이 5분 동안 그 경기를 하면 1분마다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20명이 이제 출전 선수 명단으로 만들어지면 그 4개의 5명씩 4개 그 멤버들이 각 한 쿼터에 각 1분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 상황이나 선수들 컨디션이나 그런 걸 봐서 이제 감독이 결정을 해서 그 선수들 포지션을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야구나 축구처럼 이렇게 뭐 11명 딱 정해져 있으면 11명까지 다 튀고 뭐 그중에 그 몇 명만 교체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전체 전력 그 포지션 이렇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니지먼트형 스포츠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선수가 3명이 만약에 기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사로는 그렇게 돼 있던데 감독이 북한 선수 3명은 마지막 쿼터에 배정할 거라고. 그래서 전체 그 경기에 어떤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서 전체 그 경기를 이끌어 갈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전으로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돼 있던 대표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박탈당해서 생기는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걱정할 때는 아이스하키 룰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키라는 하면은 이제 그 필드 하키 같이 모든 선수가 동시에 전후반을 다 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경기 참가하는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아이스하키의 그 독특한 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약간 완전히 없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피해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소득, 이득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화제성이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편지까지 써가면서 남북 단일팀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게 그런 거죠. 단일팀 안 만들면 또 안 만든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평창 올림픽이 무슨 흥행이 안 되네 만에 이런 식으로 또 논평이나 이런 걸 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경원과 홍준표는 대표적으로 이명박 BBK 사건 났을 때 법률 쪽에서 그 막아내던 일종의 방어수들이었거든요. 주어가 없음. 주어가 뭐 없기는 뭐가 없어요. 문장이 연락 길어가지고 바로 앞에 내가 BBK를 만들었다 그렇게 연결돼 있지 않을 뿐 예. 전체 문장을 보면 이명박이 만들었다로 나오거든요. 아니, 누가 봐도 이명박이 사람들을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BBK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지가 만들었다는 뜻이지. 그럼 내가 만들지도 않은 걸 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 칭찬을 그렇게 네.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도 잘라버리는 사람이 나경원 씨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완전히 다 댓글을 다 스팸으로 처리해버리는 뭐 그런 만행도 저지르고 있더만요. 네, 어떤 분이 캡처하신 거를 보니까 본인이 쓴 댓글들이 전부 다 스팸 처리돼서 요즘은 또 페이스북에서 스팸 처리가 되면 본인한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시켜야 된다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서명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너무 감정적이면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격하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정치 세력이 있을까 싶어요. 평창올림픽 망해라 지금 고사 지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도 털면은 정말 이렇게 털 거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인터뷰를 듣고 있다가 너무 짜증나서 나경원 한번 검색을 했다가 딱 튀어나왔던 게 서울시 후보 경선 때 네. 차량 기름값을 2년 동안 5,800만 원을 썼다 막 이런 게 이게 누가 퍼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걸 보자마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2년 동안 5,800만 원 기름값을 쓰려면 하루에 400km 정도를 뛰어야 됩니다. 하루에 400km면 차 안에서 지내는 시간만 최소 7시간 정도는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1년 365일 내내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400km 정도를 타면 그 2년 동안 5,800만 원 정도의 기름값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혼자 탔다는 이야기가 아니네. 뭐 어쨌거나 그게 이게 불가능한 거죠. 택시 기사님들도 하루에 400km는 못 뛰어요. 내가 보기엔 나경원에 특별한 취미가 있었군요. 단독, 나경원, 카레이싱 취미. 하루에 500km 이상 탄다. 나경원 씨의 이런 경우는요, 이제 다 우리 특히 우리 여사님 아시겠지만 깡이에요, 깡. 주유소 깡. 실제로는 안 넣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경원이 이런 사람이고요. 최근에는 뭐 이제 지금은 기사가 삭제됐고 그래서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는데 구글로 검색해 보면 나와요. 다스가 MB 소유면 어떠냐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열받아서 검색을 해봤던 거예요. 그 인터뷰는 최근에 한 거 아니에요? 예, 네. 최근에 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이 마인드는 정말 독특하고요. 살다 이렇게 관종을 태어나 처음 봐요. 정말 나는 그냥 관심 받을래. 지금 유해한테 뺏겼던 모든 시선을 다시 자기한테 돌리고 있어 지금. 류혜 씨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초선도 못 해본 유해가 그렇게 부러웠었나? 나경원이 지금 4선이거든요. 그 나름대로 젊은 나이에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사학재단 사학재벌의 딸로 네. 태어나서 공부만 어떻게 잘했겠나 보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사를 모았는데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그 서울시장 나가고 그러면서 의원직이 없다가 동작을로 보궐선거 때 내려가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숭실대 그 지역군에 있는 대학 숭실대에서 의정보고대인가 뭔가를 하는데 거기 강당가 엄청 커요. 보고대를 하는데 갑자기 2층에서 학생들이 현수막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친일파 나경원 뭐 그런 모습도 좀 봤는데 이러지 맙시다 진짜. 나는 나경원 씨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경원 씨랑 비슷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윤선이잖아요. 조윤선 지금 뭐 재판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나경원 씨도 그런 날이 저는 꼭 올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사람 서울시장 또 나갑니다. 웬만한 선거에는 나갈 듯 나갔듯 가다가 간을 보고 좀 승산 있으면 나가고 말고 계속 그걸 반복하잖아. 새누리당, 아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그러면 제일 먼저 나경원 하마평. 그러다가 분위기 딱 보고 저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나갔다가 뭐 이런 식인데 관심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잘 치러지면 정부 여당의 성공에 좀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길을 쓰고 평창올림픽에 많은 논란들이 생겨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올림픽이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흙탕물 만들기, 물 흐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북한이 참가를 안 하고 그냥 그 남한 단독으로 치르는 그런 올림픽이라면 그렇게 똥물 튀기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해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 자기들도 야당이니까 야당 안 해본 새끼들이 야당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미친 짓도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올림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북한과의 어떤 평화 무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로드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놔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그 개성공단을 다시 열든 북한과 교류를 시작을 하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달려 있는 거예요. 특히 평화라는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평화가 열리는 이 기회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런 똥물을 튀기고 있는 게 사실 단순히 봐주기 힘들죠. 예. 오늘 일요일 날 장제원이 논평을 한 게 있는데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스위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확정되자 장제원이 논평한 것을 좀 들려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자진 반납하고 평양올림픽을 선언한 것이다. 평화를 얻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설득했다면 착각이고 북한을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반역이다. 이제 평양올림픽에는 김정은 체제 선전가만 울려 퍼질 것이다. 순수해야 할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정치 논리로 얼룩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은 성공적 평화올림픽을 개최한 지도자로 포장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상실감 따위는 아랑곳 없이 전매 특허인 정치시효로 자화자찬의 혈안이 돼 문재인 찬양가를 불러댈 것이다. 시한부 평화도 잠시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완성된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 도발과 협박을 본격화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완전히 저주에 가깝잖아요. 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 터진 주둥이라고 씨부리는 이런 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 그러면 평화를 얻기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착각이고 북한을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반역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좀 돼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북한까지 같이 이렇게 오면서 평화올림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어떤 한국의 국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을 자체를 반대를 하고 이걸 싫어한다는 게 너무 역력하게 보이잖아요. 심지어는요. 박근혜 정권 때 북한 선수단 내려오면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뭐 서포터즈 후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해주고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북한 응원단하고 같이 막 인공기 흔들고 막 그런 사진도 있더만요. 맞아요. 응원석에서 같이 네. 응원하고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서 뭐 정권이 바뀌는 대로 이념도 없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때는 찬성하고 이때는 반대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림픽이 끝나면은 2월이 사실은 가거든요. 그러면 3, 4, 5, 6, 5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네. 3월 달부터는 각 당의 후보들이 공천도 되고 그러면서 3, 4, 5, 6은 그냥 선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박근혜의 국정농단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상황, 그 상태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압승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것을 눌러보기 위해서 가장 생채기를 많이 내서 최대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애들 하는 그 머릿속이 정말 궁금한 게 근데 극단적으로 지금 평창 올림픽이 없다고 쳐요. 없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거나 움직일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쇼를 하고 이렇게 생채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보수 언론들의 일종의 여론 조작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고 쳐요. 60% 후반으로. 그래서 뭐 3, 4%에서 뭐 많게는 6% 빠졌다는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요. 네. 이때다 하고 흐름을 타게 만들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더만요. 남북 단일팀 논란과 비트코인 문제. 그걸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글을 내보내요. 아, 비트코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정말 악의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여론조사 질문 내용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 반대 네. 방식으로 홍준표가 그랬잖아. 자기도 자기 지지율 70%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사건, 최근에 오래된 여관에 불 질러가지고 몇 분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빠진 거의 원인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논리면. 그런 걸 다 평상시 때 예. 이렇게 다 보살피지 않아서 예.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예. 불락이 됐다 이렇게 만드는 예.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보수 언론이 주도를 하고 거기에 센 워딩들은 장제원이나 홍준표 같은 자들, 나경원 같은 자들이 그걸 이렇게 푸시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비트코인 같은 거 문제에 예민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계속 논조를 몰아가고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생한 한국 선수들은 뭐가 되느냐 그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지지율을 빼려고 지금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늘 현성월 단장이 저 한국에 내려왔어요. 일반 용로로 왔거든요. 용로로 와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을 가는 그 상황인데 와 우리나라 언론들 현성월만 보도를 해.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계속 보도를 하니까. 아니, 안 온다 그랬다가 지금 갑자기 온 거잖아요. 하루 젖은 거예요. 하루 그것도 젖은. 그런데. 조금 너무 취소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현성월이라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걸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네. 완전히 무슨 옷을 입었다. 너무 무슨 저질이야, 진짜. 목도리를 했다. 네. 이런 거는 알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의제를 갖고 왔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돌아갈 건가가 중요한 거지. 이 무슨 뭐 연예계 뭐 가십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파파라치들도 아니면서 뭐 그딴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하고 강릉에서 한 번씩 공연을 한대요. 예. 뭐냐면은 감독이니까 공연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렇죠. 봐야죠. 그런 걸 다 이렇게 음향 같은 거라든지 예. 이런 뭐 무대 설치라든지 등등을 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가장 뜻깊은 건 그래요. 그냥 용로로 내려왔어요. 휴전선 넘어가지고. 그래서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서는 KTX 타고 예. 간다. 이렇게 쉬운 걸 그 파주 통해서 네. 쫙 내려왔겠네요. 우리가 전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한국의 선수들도 금강산 쪽으로 가고 네. 이게 교류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거. 그래서 북한에서 차 타고 내려오고 기차 타고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하등의 신기한 뉴스가 안 되는 날 예. 남북 간의 교류라는 말은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머릿속에 북한이라고 하면 어떤 거대한 장벽처럼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그 과르막혀 있는 섬나라처럼 우리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휴전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지워져 있잖아요. 네. 근데 육로로 차 타고 내려왔어. 그 사실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던지는 어떤 작은 돌멩이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환타지 책에서 예. 정말 그 주인공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좀 책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누구든지 갈 수 있고 사실 자동차로든 걸어서로든 뭐 기차로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어진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끊겨 있는 게 아니에요. 끊어 분단이라는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이미지인 거지 실제로는 하나의 땅이에요. 이어져 있는 길인데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좋아지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북핵 문제에 어떤 방점을 찍고 그 모든 것은 다 북핵이 없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보수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어떤 식당에서 또 꼭 어르신들 꼭 옆자리에 앉으면 다 소리 들리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왜냐 잘 안 들리거든. 자기들끼리. 예. 근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노인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명박이 죄가 있네 없네.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야기들이 하도 쓰레기 같아가지고. 사실 저는 시사 전문가잖아요. 예.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시사를 흐름을 타면서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내 귀에 들리게 크게 이야기하는 자기끼리 안 들리니까 하는 그 소리 속에 80%가 거짓말인 거야. 아 그거 꾹 참고 그냥 나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꼬맹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 원숭이 높아져서 싸움 날까봐. 그 정말 악의적이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지. 뭐 이명박이 그런 건 다 관행 아니요? 어? 말투가 딱 이랬어. 아니 관행이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속으로 댓글 달고 싶잖아. 범죄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자, 어쨌건 이 사람들은 나라가 좋아지는 건 안중에도 없어요. 나라가 좋아지는 거에는 어떤 것도 없어. 국민한테도 잘 살거나 이러기를 전혀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저
정권 잡아서 해먹는 거 알겠습니다. 어쨌건 평창 평화 올림픽 되는 거 맞고요. 거기에 평양 올림픽이라고 지금 계속 네이밍하는 세력들, 현재 국정원은 아니겠지만 국기득권들이 만들어내는 완고한 어떤 카르텔 속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요즘 말하는 네. 옵션 열기들이 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이케 유리코라고 도쿄 도지사가 있습니다. 도쿄 도지사가 한 말이 그거예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네. 이 말을 자유한국당 쪽 사람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너무 잘 통한다. 그 맞아. 사람들끼리. 역시 한나라구나. 네, 와, 그래서 한나라당이라고 했던가? 나경원이 2012년 7월 박종진의 쾌도남마 인터뷰에 나와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북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반대 의사 표현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입장문을 발표했죠.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이제 뭐 3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창, 평양, 평화 뭐 이렇게 계속 그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100%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단일팀 문제 우리가 뭐 이미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단일팀이 갖는 효과 그런 것들이 주는 세계적인 주목도 이런 것들은 도외시한 채 지금 어떤 일부 세력에 의해서 나쁜 점만을 계속 부각시키는 뭐 그런 이야기, 뭐 거기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입장문을 보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은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선수단의 규모, 북측 대표단 및 응원단 파견,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입장 등이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스위스 로잔에서 오늘 결정된 사항이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가슴 졸였던 우리 국민들께선 너무나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그동안 땀과 눈물을 쏟으며 훈련에 매진해왔던 우리 선수들 일부라도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남북 대표단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북한은 5명의 선수가 경기에 뛸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했지만 우리 대표단은 아이스하키 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명으로 합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북한 아이스하키 팀 선수가 3명 참가하는 걸로 이제 뛰는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3명이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 북한이 참가하고 안 하고가 얼만큼 많이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평창 올림픽으로 시선을 쏠리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글 트렌드 이야기를 하죠. 뭐 네이버든 구글에서든 구글 트렌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재밌는 사이트예요.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평창이라는 키워드와 코리아 올림픽이라는 2개 키워드를 보면 사실 평창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평창이라는 검색어에 대한 트렌드는 이제 1월 들어서 조금씩 검색량이 늘어나는데 코리아 올림픽은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20일, 12월 26일을 만약에 이제 1로 잡았을 때 지금 현재는 한 5배에서 6배 정도. 그 정도 이제 검색량이 굉장히 늘어나 그래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뛰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주가 그래프였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순간부터 갑자기 검색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평창 올림픽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물론 예. 뭐 우리끼리만 했다 치더라도 가까워지면 검색량은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폭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이제 핵무기 실험하면서 국제적으로 안 좋은 쪽에 시선을 계속 받다가 올림픽 참여한다 같은 동포 나라에 올림픽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지만 평창 올림픽이 망하길 바라는 세력들에게 포지티브한 이야기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뒷면에 바라이 왜 북한이 참여하면 좋은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지금 좀 쉬시지. 일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그 정도 상황이 좀 엄중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 것 같고요. 평창 올림픽만큼이나 안 놓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경원이 이런 사람이고요. 최근에는 뭐 이제 지금은 기사가 삭제됐고 그래서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는데 구글로 검색해 보면 나와요. 다스가 MB 소임은 어떠냐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열받아서 검색을 해봤던 거예요. 아, 그 인터뷰는 최근에 한 거 아니에요? 예, 네. 최근에 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이 마인드는 정말 독특하고요.
살다 이렇게 관종을 태어나 처음 봐요. 정말 나는 그냥 관심 받을래. 지금 유해한테 뺏겼던 모든 시선을 다시 자기한테 돌리고 있어 지금. 유해 씨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초선도 못 해본 유해가 그렇게 부러웠었나? 나경원이 지금 4선이거든요. 그 나름대로 젊은 나이에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사학재단 사학재벌의 딸로 태어나서 공부만 어떻게 잘했겠나 보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사를 왔는데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그 서울시장 나가고 그러면서 의원직이 없다가 동작을로 보궐선거 때 내려가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숭실대 그 지역군에 있는 대학 숭실대에서 의정보고대인가 뭔가를 하는데 거기 강당 엄청 커요. 보고대를 하는데 갑자기 2층에서 학생들이 현수막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친일파 나경원 뭐 그런 모습도 좀 봤는데 이러지 맙시다 진짜. 나는 나경원 씨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경원 씨랑 비슷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윤선이잖아요. 조윤선 지금 뭐 재판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나경원 씨도 그런 날이 저는 꼭 올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사람 서울시장 또 나갑니다. 웬만한 선거에는 나갈 듯 나갔듯 가다가 간을 보고 좀 승산 있으면 나가고 말고 계속 그걸 반복하잖아. 새누리당 아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그러면 제일 먼저 나경원 하마평 그러다가 분위기 딱 보고 저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나갔다가 뭐 이런 식인데 관심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잘 치러지면 정부 여당의 성공에 좀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길을 쓰고 평창 올림픽에 많은 논란들이 생겨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올림픽이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흙탕물 만들기, 물 흐리기.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북한이 참가를 안 하고 그냥 그 남한 단독으로 치르는 그런 올림픽이라면 그렇게 똥물 튀기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해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 자기들도 야당이니까 야당 안 해본 새끼들이 야당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미친 짓도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올림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북한과의 어떤 평화 무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로드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놔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그 개성공단을 다시 열든 북한과 교류를 시작을 하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달려 있는 거예요. 특히 평화라는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평화가 열리는 이 기회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런 똥물을 튀기고 있는 게 사실 단순히 봐주기 힘들죠. 예. 오늘 일요일 날 장제원이 논평을 한 게 있는데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스위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확정되자 장제원이 논평한 것을 좀 들려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자진 반납하고 평양올림픽을 선언한 것이다. 평화를 얻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설득했다면 착각이고 북한을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반역이다. 이제 평양올림픽에는 김정은 체제 선전가만 울려 퍼질 것이다. 순수해야 할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정치 논리로 얼룩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은 성공적 평화올림픽을 개최한 지도자로 포장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상실감 따위는 아랑곳 없이 전매 특허인 정치쇼로 자화자찬의 혈안이 돼 문재인 찬양가를 불러댈 것이다. 시한부 평화도 쪽에 네거티브한 쪽에 검색 순위 1위 올라가고 있는 사람 하나 있죠. 나경원의 말하기도 싫은. 나경원도 한번 틀기 시작하면 정말 줄줄이 나올 게 많은데 참. 자, 이거 평창 올림픽이랑 상관없는 걸 하나 털게요. 예. 주호 경원. MB 그 의혹이 있었을 때 당시 나경원이 대변인이었잖아요. 당 대변인. 그래서 그때 이제 MB 커버 쳐준 게 그거죠. 주어가 없다. 그때 BBK 광원대 동영상에서 그 MB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동안 금융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실제 영상에 보면 MB가 사실 좀 못 배웠잖아요. 못 듣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주술 관계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경원이 거기에 주어가 없다. 그 문장에. 그래서 BBK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명박이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가 주어 경원이라고 이제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나경원 씨가 올림픽 조직위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는 뭐 이미 방송으로 나갔습니다만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 요거를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있어서 남북 단일팀은 반대한다. 그것도 예. 한국에 있는 뭐 조직위원 이런 사람이 이걸 예. 보냈는데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의 이제 그 관련한 회의에서는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쓰레기 취급했다. 아, 근데 이것도 뭐 반역행위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 반대 편지 보냈던 거하고 비슷한 기분이에요. 요즘 하던 짓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도 다 이쪽에서 했구나라는 거를 정말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해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왜 반대하지? 그러니까 그 논란은 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단일팀 만들면서 이 스포츠의 어떤 본질적인 정신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뭐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난하시는 거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단일팀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그건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예.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남북 단일팀을 우리 정부나 아이스하키 팀 이런 쪽에서 안 받아주고 따로 출전해 예. 라고 했다면 정반대로 공격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대사이고 지들 말대로 이명박이 유치한 이 행사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평창이 아니고 평양올림픽 요 지금 선동질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망해봐라 이런 건데 지금 대표적으로는 똑같은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 한국으로 따지면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처럼 고이케 유리코라고 도쿄 도지사가 있습니다. 도쿄 도지사가 한 말이 그거예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네. 이 말을 자유한국당 쪽 사람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너무 잘 통한다. 두 사람들끼리. 역시 한나라구나. 네, 와, 그래서 한나라당이라고 했던가? 나경원이 2012년 7월 박종진의 쾌도남마 인터뷰에 나와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북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반대 의사 표현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말고도요.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이 서한 보내는 게요. 아주 뭔가 취미처럼 나경원이 위안부 합의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일본에 서한을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스하키가 저도 같이 사는 친구가 아이스하키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하키 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어봐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아이스하키가 총 4쿼터로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그 4쿼터에 쿼터마다 이제 5명씩 나가는데 5명이 이제 일종의 엔트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5명이 5분 동안 그 경기를 하면 1분마다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20명이 이제 출전 선수 명단으로 만들어지면 그 4개의 5명씩 4개 그 멤버들이 각 한 쿼터에 각 1분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 상황이나 선수들 컨디션이나 그런 걸 봐서 이제 감독이 결정을 해서 그 선수들 포지션을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야구나 축구처럼 이렇게 뭐 11명 딱 정해져 있으면 11명까지 다 튀고 뭐 그중에 그 몇 명만 교체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전체 전력 그 포지션 이렇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니지먼트형 스포츠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선수가 3명이 만약에 기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사로는 그렇게 돼 있던데 감독이 북한 선수 3명은 마지막 쿼터에 배정할 거라고. 그래서 전체 그 경기에 어떤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서 전체 경기를 이끌어 갈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전으로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돼 있던 대표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박탈당해서 생기는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걱정할 때는 아이스하키 룰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키라는 하면은 그 필드 하키 같이 모든 선수가 동시에 전후반을 다 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경기 참가하는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아이스하키의 그 독특한 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약간 완전히 없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피해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소득, 이득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화제성이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편지까지 써가면서 남북 단일팀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게 그런 거죠. 단일팀 안 만들면 또 안 만든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평창 올림픽이 무슨 흥행이 안 되네 만에 이런 식으로 또 논평이나 이런 걸 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경원과 홍준표는 대표적으로 이명박 BBK 사건 났을 때 법률 쪽에서 그 막아내던 일종의 방어수들이었거든요. 주어가 없음. 주어가 뭐 없기는 뭐가 없어요. 문장이 연락 길어가지고 바로 앞에 내가 BBK를 만들었다 그렇게 연결돼 있지 않을 뿐 예. 전체 문장을 보면 이명박이 만들었다로 나오거든요. 아니, 누가 봐도 이명박이 사람들을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BBK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지가 만들었다는 뜻이지. 그럼 내가 만들지도 않은 걸 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 칭찬을 그렇게 네.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도 잘라버리는 사람이. 나경원 씨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완전히 다 댓글을 다 스팸으로 처리해버리는 뭐 그런 만행도 저지르고 있더만요. 네, 어떤 분이 캡처하신 거를 보니까 본인이 쓴 댓글들이 전부 다 스팸 처리돼서 요즘은 또 페이스북에서 스팸 처리가 되면 본인한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시켜야 된다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서명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너무 감정적이면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격하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정치 세력이 있을까 싶어요. 평창올림픽 망해라 지금 고사 지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도 털면은 정말 이렇게 털 거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인터뷰를 듣고 있다가 너무 짜증나서 나경원 한번 검색을 했다가 딱 튀어나왔던 게 서울시 후보 경선 때 네. 차량 기름값을 2년 동안 5,800만 원을 썼다 막 이런 게 이게 누가 퍼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걸 보자마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2년 동안 5,800만 원 기름값을 쓰려면 하루에 400km 정도를 뛰어야 됩니다. 하루에 400km면 차 안에서 지내는 시간만 최소 7시간 정도는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1년 365일 내내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400km 정도를 타면 그 2년 동안 5,800만 원 정도의 기름값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혼자 탔다는 이야기가 아니네. 뭐 어쨌거나 그게 불가능한 거죠. 택시 기사님들도 하루에 400km는 못 뛰어요. 내가 보기엔 나경원에 특별한 취미가 있었군요. 단독, 나경원, 카레이싱 취미. 하루에 500km 이상 탄다. 나경원 씨의 이런 경우는요, 이제 다 우리 특히 우리 여사님 아시겠지만 깡이에요, 깡. 주유소 깡. 실제로는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완성된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 도발과 협박을 본격화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완전히 저주에 가깝잖아요. 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 터진 주둥이라고 씨부리는 이런 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 그러면 평화를 얻기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착각이고 북한을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반역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좀 돼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북한까지 같이 이렇게 오면서 평화올림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어떤 한국의 국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을 자체를 반대를 하고 이걸 싫어한다는 게 너무 역력하게 보이잖아요. 심지어는요. 박근혜 정권 때 북한 선수단 내려오면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뭐 서포터즈 후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해주고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북한 응원단하고 같이 막 인공기 흔들고 막 그런 사진도 있더만요. 맞아요. 응원석에서 같이 네. 응원하고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서 뭐 정권이 바뀌는 대로 이념도 없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때는 찬성하고 이때는 반대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림픽이 끝나면은 2월이 사실은 가거든요. 그러면 3, 4, 5, 6, 5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네. 3월 달부터는 각 당의 후보들이 공천도 되고 그러면서 3, 4, 5, 6은 그냥 선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박근혜의 국정농단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상황, 그 상태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압승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것을 눌러보기 위해서 가장 생채기를 많이 내서 최대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애들 하는 그 머릿속이 정말 궁금한 게 근데 극단적으로 지금 평창 올림픽이 없다고 쳐요. 없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거나 움직일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쇼를 하고 이렇게 생채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보수 언론들의 일종의 여론 조작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고 쳐요. 60% 후반으로. 그래서 뭐 3, 4%에서 뭐 많게는 6% 빠졌다는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요. 네. 이때다 하고 흐름을 타게 만들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더만요. 남북 단일팀 논란과 비트코인 문제. 그걸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글을 내보내요. 아, 비트코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정말 악의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론조사 질문 내용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 반대 방식으로 홍준표가 그랬잖아. 자기도 자기 지지율 70%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사건, 최근에 오래된 여관에 불 질러가지고 몇 분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빠진 거의 원인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논리면. 그런 걸 다 평상시 때 예. 이렇게 다 보살피지 않아서 예.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예. 불락이 됐다 이렇게 만드는 예.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보수 언론이 주도를 하고 거기에 센 오딩들은 장제원이나 홍준표 같은 자들, 나경원 같은 자들이 그걸 이렇게 푸시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비트코인 같은 거 문제에 예민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계속 논조를 몰아가고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생한 한국 선수들은 뭐가 되느냐 그 문제로 몰아가면서 지지율을 빼려고 지금 악의다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일요일 날 오늘 현성월 단장이 저 한국에 내려왔어요. 일반 용로로 왔거든요. 용로로 와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을 가는 그 상황인데 와 우리나라 언론들 현성월만 보도를 해.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계속 보도를 하니까. 아니 안 온다 그랬다가 지금 갑자기 온 거잖아요. 하루 젖은 거예요. 하루 그것도 젖은. 그런데. 조금 너무 취소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현성월이라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걸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네. 완전히 무슨 옷을 입었다. 너무 무슨 저질이야, 진짜. 목도리를 했다. 네. 이런 거는 알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